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해야 진짜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심층적 사고 혹은 2차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좋은 기업이니 주식을 사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좋은 기업이지만 이미 모두가 이 기업을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가격이 고평가되었으니 오히려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예측과 자신의 예측이 같다면 그 예측은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과 다르게 생각할 때 비로소 초과 수익의 기회가 열립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에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2차적 사고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꾸준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고 인간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공포와 시기심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들이 모여 만드는 시장은 끊임없이 잘못된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격을 빠르게 포착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포커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어수룩한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45분 동안 게임을 하고도 누가 그 사람인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바로 당신이 그 비효율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재 가치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결국 손해가 됩니다. 우리의 투자 목표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리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변동성이라고 오해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돈을 잃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리스크가 아직 나쁜 상황과 충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균이 있어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적 결함이 있어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조차 항상 약간의 불안과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 속에 숨어 있고 가장 적은 리스크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외치는 자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기입니다. 시장에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주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시계추처럼 양끝단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중간 지점은 가장 빠르게 지나갑니다. 강세장도 약세장도 각각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단계는 소수의 사람들만 변화를 감지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다수가 변화를 인식하는 시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우울해 보일 때 주식은 가장 싸고 모든 것이 낙관적일 때 주식은 가장 비쌉니다.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시장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며 매도할 때 매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지만 훌륭한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는 분명하지만
그 분명함이 오히려 틀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투자 대상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자산은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서 더 이상 싸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저평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 보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식당을 찾지 않는다는 말처럼 모두가 좋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가 매수 대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잠재적인 투자 대상의 목록을 만들고 각각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가격과 내재 가치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포함된 리스크와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 예견상 의심스러워 보이는 곳 인기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산은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투자는 결국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가능성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고르는 행위가 바로 투자입니다. 이제는 방어적 투자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에는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격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방어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방어적 투자가 절대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는 마이너스 요소를 배제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략은 결과가 좋을 때는 매우 좋지만 나쁠 때는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어적인 전략은 힘든 시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결국 최종적인 수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래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결과가 그럭저럭 괜찮으려면 충분한 안전 마진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손실을 회피하는 것 중에서 손실 회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정보나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옵니다. 탐욕과 낙관주의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는 비현실적인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포가 지나치면 필요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수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경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아, 그리고 시장 주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포기의 심리까지, 이 모든 심리적 함정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가격이 너무 오른 주식을 팔고 너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추세가 자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는 몹시 고통스럽지만 다수의 판단과 추세의 반대로 가는 것이 결국 성공의 궁극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미디어에서 시장에 뛰어들라고 부추기는지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하는지,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기록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할 필요 없이 현재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큰 실수를 피하기만 하면 나머지 몇 가지만 제대로 해내면 됩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무리하게 좋은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발생 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그려보지 못하고 자신의 예측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가진 영향력은 실로 막강해서 굴복하게 만들고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만들지만 반드시 저항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평균적인 수익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경기가 침체될 때입니다.
시장이 잘할 때는 시장만큼 잘하고, 시장이 못할 때는 시장보다 더 잘하는 것이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자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층적 사고와 가격과 가치의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리스크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기와 역발상, 투자와 방어적 투자라는 핵심 원칙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일관되게 적용하신다면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더 크게 돈을 잃는지, 그리고 왜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핵심 비밀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투자 방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는 현재의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사는 방식이고, 성장 투자는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자산을 찾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도 결국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필요하고, 성장 투자도 결국 현재의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즉,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와 성장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 보여도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그 가격은 계속 싼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싸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함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모멘텀을 쫓는 투자 방식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자산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움직이는 이 전략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그 다음 날도 올랐다고 해서 그 자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그 자산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자산을 사게 되는 순간이 바로 고점입니다. 이 고점이 찍히는 시기는 그 자산의 실제 가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단지 사람들의 심리가 극한까지 부풀어 오른 시점일 뿐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당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싼 가격이 오래 지속될수록 위험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때는 더 크게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레버리지가 더 나은 투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단지 결과를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잘 되면 크게 벌지만 잘못되면 그만큼 크게 잃습니다. 결국 평균적으로는 제자리일 뿐이고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기회조차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한탕 수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일관된 성과를 유지하며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큰 수익을 단 한 번 내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빚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레버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매수 기회를 억지로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 기회가 스스로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야구에서 타석에 서 있는 타자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을 억지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순간에만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낮은 수익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휩쓸려 매도하는 대다수의 무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누군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한 베팅을 해서 우연히 천재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단지 운이거나 대담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즉 충분한 현금과 안전 마진을 갖춘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환경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며 무모하게 베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실전적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 외견상,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이는 자산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가 없는 자산,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산이 바로 그 후보들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몰려드는 자산은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더 이상 쌀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하는 자산이야말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진짜 기회의 보물창고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는 첫 단계에서는 소수의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모든 것이 우울해 보이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소수의 용감한 저가주 사냥꾼들만이 주저없이 매수에 나섭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좀 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매수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두가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을 보며 흥분하고 부러워하며 너도나도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상승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약세장도 똑같은 구조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상황이 영원히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암울한 뉴스와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양쪽 끝단인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중간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뉴스에서 암울한 소식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보도되는데도 정작 주가가 아직 크게 빠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모두가 해결책이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바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투자 기회가 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현재 주기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미디어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부추기는지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노력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가올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기업과 증권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분석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시장 전체와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의 결합 모멘텀, 투자의 위험성 레버리지가 만드는 함정 인내심을 통한 기회, 포착운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강세장과 약세장의 정밀한 흐름,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까지 이 모든 원칙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를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감정에 의해 출렁이지만 그 출렁임의 패턴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그 시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